안녕하세요. 구급 따라잡기의 강나연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스웨덴에서 열린 바둑 캠프에 다녀왔는데요. 그곳의 바둑 열기는 정말 뜨거웠습니다. 함께 갔던 여러 프로 기사들에게 한 수라도 더 가르침을 받으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면서요. 이제는 바둑이 서양의 문화권까지 깊숙이 관여하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실감할 수 있었는데요. 여러분들도 바둑을 잘 익혀두신다면 후에 좋은 외국인 친구를 만났을 때 바둑을 통해서 수담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도 가질 수 있겠죠? 그럼 오늘 강좌 시작해볼까요? 오늘은 소목에서 한 칸 높은 걸침을 해왔을 때 나래자로 받는 응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래자로 받는 응수의 의도는 이 백한점을 공격한다기보다는 귀의 실리와 그리고 우변에 걸쳐 진무왕을 만들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상대가 이렇게 나래자로 해왔을 때는 백은 이렇게 붙여가는 것이 올바른 방법인데요. 여기서도 흙을 젖혀가는 수가 유일한 응수법입니다. 만약에 이쪽을 젖혀가지 않고 반발을 하는 것은 어떻게 될까요? 자, 지금은 백이 이렇게 끊어가서 흙이 조금 곤란한 모습이죠. 계속해서 진행을 해본다면 이쪽으로 단수를 치고 백이 늘 때 이렇게 귀를 막아가는 것이 최선인데요. 지금과 같은 경우는 백이 알기 쉽게 이쪽을 단수하고요. 흙이 이어야 할 때 계속해서 단수를 쳐가서 지금 이 백 두 점을 사석으로 이용해서 백이 충분한 모습이죠. 자, 흙이 두 점을 잡더라도 다음에 백이 이쪽을 이어가게 된다면 어떤가요? 처음에 흙이 귀를 차지하고 있는 모습이었는데 지금 귀에서는 10집 정도의 실리를 벌었습니다. 하지만 백은 상당한 외세를 얻었고요. 또 이 한 점도 무용지물이 되어버렸죠. 네, 이것은 흙의 불만입니다. 따라서 아까처럼 붙여왔을 때 흙이 이렇게 반발을 하는 것은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한다는 얘기죠. 네, 백이 이렇게 붙였을 때 젖혀가는 반발은 무리였고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치받아가 볼까요? 자, 이렇게 치받는 것도 백이 맞고 났을 때 다음에 끊어가는 수가 없기 때문에 역시 실패입니다. 자, 여러분들 기력에서 이렇게 치받아가는 수를 가끔 두시는데요. 바둑 격언 중에 두 점머리는 두들겨라 그런 격언이 있죠. 반대로 스스로 이렇게 두 점머리를 얻어맞는 것은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렇게 치받아서 두는 것은 좋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고요. 이런 수는 삼가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흙은 이렇게 젖혀가는 것이 정수이고요. 이제는 백도 이렇게 늘어야겠죠. 자, 이렇게 늘게 됐을 때 흙으로서는 호구쳐가는 것이 두터운 수입니다. 물론 이렇게 귀를 빠져가는 수도 가끔 들 수 있는데요. 이 세 점을 좀 더 강력하게 공격을 하겠다는 의도이죠. 하지만 이 수는 후에 백이 이렇게 다가오는 수가 있어서 다음에 건너붙이는 것도 조금 신경이 쓰이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잘 두지 않고요. 지금과 같은 경우는 이렇게 호구 쳐두는 수가 더 두터운 정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백은 이렇게 세 칸이나 혹은 두 칸으로 벌려서 자, 이제 여기까지 정석이 모두 완성되었는데요. 이 정석은 가장 기본적인 소목 정석이기 때문에 알기 쉽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의 실전에서 많이 등장하는 수이므로 잘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포석에서는 귀에서의 중요한 사실들을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늘모에 관한 것인데요. 사실 이것은 제가 정석 강좌 때 잠시 언급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워낙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상대가 이렇게 바로 다가온 장면입니다. 젖바둑에서 이 수는 많이 쓰이는데요. 이때 귀를 지키겠다고 이렇게 마늘모로 붙이는 수를 많이 두시는데요. 그러면 상대가 이렇게 올라서게 되겠죠. 그때 한 술 더 떠서 이쪽까지 붙여두고요. 상대를 세워주고 젖혀있는 것까지 두시는 분들을 뵌 적이 있는데요. 네, 이렇게 젖혀있고 호구를 치면 또 이쪽을 젖혀 이어서요. 네, 지금 귀의 실리를 확보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이고 계십니다. 자, 하지만 상대가 이렇게 계속 호구쳐 온다면 이 결과는 흙이 좋은 결과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흙은
원래 흙집이었던 그 귀에서 한 20집 정도의 실리를 벌어들였는데요. 반면에 백은 상당히 두터운 모습을 갖추게 되었죠. 이러한 두터움은 갖다 두는 대로 다 집이 되는 그런 두터움입니다. 이런 데를 들어오는 것도 쉽지 않겠죠. 따라서 이 두터움의 가치는 20집이 훨씬 넘는 그래서 백이 유리한 결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현재 지금 명지대 바둑학과를 졸업하고 대학원에 재학 중인데요. 한 번은 수업 시간에 이런 마늘모로 붙이는 수가 초중급자분들의 실전에서 많이 등장하는 이유에 대해서 공부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 수를 하수의 마늘모다 하고 이름을 붙였었는데요. 그만큼 여러분들의 실전에서 많이 등장하는 실수이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이렇게 흙돌이 있는 경우에도 백이 이렇게 들어오는 때가 있죠. 그때도 이렇게 귀를 지키겠다고 마늘모로 세워주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것은 역시 지금 이 화점과 한 칸 굳힘의 의도를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죠.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화점 그리고 한 칸 굳힘은 귀의 실리를 차지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변과 중앙으로의 두터움을 중요시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죠. 따라서 목적에 맞게 두어가야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귀를 지키고 싶으시다면 차라리 이렇게 가만히 내려서는 것이 더 좋은 수이죠. 백이 뛰어나갈 때 계속해서 한 칸으로 뛰어나가서 이것이라면 아까의 모습보다 백을 계속해서 공격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건 역시 귀를 지키려는 안일한 태도이고요. 지금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위로 붙여서 두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죠. 백이 이렇게 나와야 하는데요. 그때 중앙을 두텁게 이어서요. 물론 백은 변해서 살게 되겠지만 대신에 흙은 두터운 외세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화점과 한 칸뜸의 목적은 귀의 실리를 확보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따라서 이런 마늘모 악수를 두시면 안 되는데요. 사실 마늘모를 꼭 둬야 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경우에 지금 백이 하나 걸쳐두고 손을 뺀 이런 경우에는 흙에 이렇게 마늘모로 붙여두는 것이 악수가 아니라 좋은 수가 됩니다. 이렇게 올라섰을 때 이쪽이나 이쪽으로 협공을 해갈 수가 있죠. 자, 이 수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만약에 이 교환을 해두지 않고 먼저 협공을 간다면 백이 나를자를 달려서 흙이 삼삼을 받을 때 바로 근거를 확보할 수가 있겠죠. 지금 백이 손을 한번 뺀 곳인데 이렇게 쉽게 살려준다면 흙도 불만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교환을 해두고 근거를 없앤 후에 먼저 협공을 가서 지금 백이 계속 벌려간다면 다시 한번 붙여서 이것은 백을 공격하고 있는 마늘모이기 때문에 오히려 좋은 수가 됩니다. 자, 조금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마늘모를 두어야 할 때와 두지 않아야 할 때를 잘 구분하셔야 합니다. 그럼 다음 주의사항 살펴볼까요? 자, 다음 주의사항인데요. 지금 삼연성 포석에서 한 칸 협공 정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백은 삼삼으로 들어가고요. 흙이 막을 때 이쪽으로 건너가게 되죠. 자, 이제 여기서 이 자리를 뻗고 백이 약점 때문에 받아야 할 때 나를자로 쉬어가는 것이 정석입니다. 아마 이 정석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지금 이렇게 뻗어가는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자, 그 원리를 잘 이해하고 있으셔야겠죠? 지금 만약에 이런 자리를 생략하고 그냥 집을 짓겠다고 하는 것은요. 백이 당장 이렇게 호구를 쳐와서 지금 삼연성의 위력은 한순간에 사라지게 됩니다. 자, 호구 자리는 급소이고 또 두 점머리를 두들기는 것도 급소인데 두 가지 급소를 모두 차지하고 있죠. 다음에 계속해서 흙이 집을 짓겠다고 하는 것은 백이 또 한 번 호구를 쳐가는 자세가 좋아서요. 이것은 흙이 아주 옹색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돌과 연결도 실패했고요. 여러분, 초반이라도 이렇게 부분적인 접촉전이 벌어졌을 때는 모양을 확실히 결정을 짓고 가셔야 합니다. 이런 두터운 자리, 뻗는 자리는 절대로 놓치셔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주의사항 살펴보죠. 지금 이와 같은 포석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백의 세력권에 흙이 삼삼으로 들어와서 정석을 전개한 모습입니다. 이제 다음에 여기서 백이 이렇게 호구를 쳐서 지켜두는 것까지가 정석이라는 것 알고 계시죠?
자, 그런데 백이 이 자리를 소홀히 하고 다른 큰 자리를 가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곳, 한 칸 뜨는 자리 아주 좋은 자리죠. 만약 이곳을 흑이 먼저 이렇게 간다면 백이 가는 것과 비교해 봤을 때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따라서 이런 자리, 개세점은 매우 가고 싶은 곳인데요. 하지만 지금 이 약점을 소홀히 하고 이런 곳으로 가게 된다면 다음의 흑은 이렇게 들여다보는 맛 또는 끊어가는 맛, 때로는 이렇게 붙여가는 맛 등 여러 가지 약점을 노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백이 이 약점으로 인해서 하변의 집을 형성하기가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과 같은 경우는 물론 큰 자리가 있지만 자신의 약점을 먼저 튼튼히 보강시켜 둔 후에 다음에 이쪽을 가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자신의 약점을 먼저 보강하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하는데요.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백돌이 이런 식으로 있는 경우에도 이러한 모양이 등장할 수가 있겠죠. 그때도 백은 이렇게 호구로 지켜두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너무 중복이 된 모습이죠. 네, 이런 것은 손을 빼서 큰 자리를 가는 것이 가능합니다. 물론 지금도 흙이 이렇게 붙여온다면 건너가는 뒷맛이 남아있지만 이 돌이 미리 와 있는 만큼 끝내기에 국한된 문제이죠. 따라서 큰 약점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자, 바둑을 둘 때 이와 같이 같은 수더라도 주위의 배석에 따라서 그 가치가 크게 달라진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맥점 강좌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충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바둑 두시다가 자충수를 두어서 호되게 당하신 적 많이 있으시죠? 오늘 자충수, 그 무서움을 잘 알고 앞으로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합시다. 자, 지금 예를 제가 하나 들었는데요. 이와 같은 모양에서 백이 무심코 끝내기를 하기 위해 이쪽을 밀어두고 흑이 받아준다면 젖혀서 교환을 해두고 손을 뺐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자, 지금 이렇게 밀어가서 젖혀간 이 수가 모두 자충수가 되고 있는데요. 흑의 응징 방법으로 아주 좋은 맥점이 있죠. 자, 지금 이쪽을 끊고요. 백이 이어야 할 때 이렇게 가만히 내려서는 수가 아주 좋은 맥점입니다. 백은 이쪽으로 단수를 칠 수가 없기 때문에 반대 방향으로 쳐야 하는데요. 그때 어떤 수가 있나요? 네, 이렇게 가만히 먹여쳐 들어가는 좋은 수가 있죠. 이렇게 되면 백은 이 한 점을 따내는 것은 환격으로 되잡히기 때문에 역시 그쪽을 따낼 수 없고 두 점을 따내야 하는데요. 그때 흑이 다시 이 한 점을 따내게 된다면 어떻습니까? 지금 백이 모두 잡혀버린 모습이죠. 이 집은 옥집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백으로서는 졸지에 지금 자기 집에서 모두 잡히는 결과가 되어버렸죠. 다시 처음의 모양을 살펴볼까요? 네, 지금 이와 같은 형태였는데요. 아주 깨끗한 곳이었습니다. 백으로서는 아무런 약점도 없는 곳이었는데 끝내기를 하겠다고 무심코 이렇게 밀어둔 것이 자충수가 되어서 다음에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죠. 네, 이렇게 자충수는 무서운 것입니다. 다음에 예를 하나 더 살펴볼까요? 이와 같은 형태가 있는데요. 지금 백이 이 흑 5점을 잡겠다고 이렇게 씌워서 장문을 쳐온 장면입니다. 흑은 이대로 잡히고 마는 것일까요? 자, 지금 이렇게 쉬움을 당하게 되면 그냥 이렇게 붙여서 끝내기를 하는 것으로 만족을 하고 이 5점을 포기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는 백의 자충을 이용해서 흑을 살려내는 멋진 맥점이 있습니다. 자, 그 수가 어디일까요? 네, 바로 이렇게 일선으로 마늘모를 해가는 수인데요. 이 수를 당하게 되면 백은 꼼짝없이 걸려들게 됩니다. 자, 지금 백은 있는 수밖에 없죠. 이렇게 이을 때 그 다음에 이렇게 붙여간다면 이 교환으로 인해서 지금 백이 이쪽으로 들어오는 수가 자충이 되고 있죠. 따먹히기 때문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한번 잇고 들어와야 한다는 얘기인데 그때 흑이 먼저 이 4점을 잡아서 어떻습니까? 멋지게 이 5점을 살려내었죠. 자, 다시 한번 잘 살펴볼까요? 네, 이러한 모양이었는데요. 실전에 많이 등장하는 수입니다. 만약 무심코 이쪽으로 단수를 쳐준다면 잇고 났을 때 흑은 아무런 후속 수단이 남아있지 않죠. 자, 여기서는 이렇게 일선으로 마늘모를 하고 백이 이을 때 붙여가는 그런 맥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일선에 마늘모가 있다. 이런 격언은 아직 들어보지 못했는데요. 아마 격언으로 추가해도 좋을 듯 싶습니다. 실전에서 잘 이용해 보시고요. 앞으로는 자충수를 두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활 시간에는 패를 만들어 보는 수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여기 문제가 있는데요. 흑선으로 100을 패로 만드는 문제입니다. 자, 그냥 잡으러 가는 것은 흑도 쉽지 않은데요. 만약에 이렇게 빠진다면 100이 두 눈을 내기만 하더라도 쉽게 살아간 형태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쪽을 먼저 치중 가는 것은 역시 100이 한 점을 따내서 지금 이쪽 눈과 이쪽 눈을 맛보기로 살아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냥 잡기는 힘들다는 얘기인데요. 여기서 패를 내는 수단은 어떤 수가 있을까요? 네, 지금은 이렇게 101점을 가만히 따내는 수가 좋은 수입니다. 100은 두 눈을 낼 수밖에 없는데요. 그때 다시 한번 뒤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맥점이 있죠. 물론 100이 이쪽을 따내겠지만 패감을 쓰고 다시 패를 따내간다면 100을 잡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게 됩니다. 자, 다음 문제를 풀어볼까요? 네, 이 문제는 흑선으로 패를 내서 삶을 도모하는 문제인데요. 그냥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자, 여기를 만약에 이렇게 이어간다면 100이 궁도를 좁혀와서 흑이 받더라도 계속해서 이렇게 들어간다면 사는 수가 보이지 않죠? 자, 이것은 실패이고요. 네, 그렇다고 해서 흑이 먼저 이쪽 궁도를 넓히는 것은 100이 따내기만 하더라도 쉽게 잡힌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흑은 그냥 살 수는 없고 패를 만들어야 하는데요. 어떤 수단이 있을까요? 자, 지금은 이렇게 가만히 호구를 치면서 단수를 치는 수가 좋은 수입니다. 자, 100이 이쪽을 젖혀올 때 계속해서 막아주고요. 100은 이쪽을 따내야 하는데 역시 패감을 쓰고 다시 따내간다면 흑이 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게 됐죠. 여러분, 바둑에서 그냥 살려주고 마는 것과 그리고 패를 만드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역시 그냥 잡히고 마는 것과 패를 만들어서 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도 큰 차이가 있죠. 패는 요술쟁이라는 말도 있는데요. 그만큼 패는 바둑에 있어서 많은 변화를 관상에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기력이 낮은 분일수록 패를 다소 두려워하는 경향이 계신데요. 앞으로는 바둑을 둘 때 패를 피하지 마시고요. 즐겨보세요. 그러면 바둑 두는 것이 더욱 재밌어질 겁니다. 그럼 오늘 강좌 여기서 마칠게요. 안녕히 계십시오.